자, 오늘 배워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진도가 끝나는 날이죠. 근데 뒤에 범위가 많이 남았죠. 하다 보면은 금방 끝납니다. 해서 오늘은 모두 6개, 7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단원을 정리하니까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분량도 많이 남았고요. 그런데 여러분만 잘 이해하신다면은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끝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신경 좀 쓰시면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게 뜨문뜨문하다가 어떻게 끝날 때쯤 되면 또 차요. 이게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외롭게 앉아 계세요? 아이고, 책만 있고.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거. 자, 출발할까요? 오늘도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이 237쪽.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 종합부동산세. 자, 우리가 종부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큰 비중은 없지만은, 요거에 관한 건 한 바닥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밑줄은 오늘 생략할게요. 여기다 한 바닥으로 써드릴게. 쓰시기 싫으면은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그죠? 지금 딱 보니까는 2주 전에 첫 시간이 생각나네요. 그죠? 이 눈동자들 봐봐요. 2주 만에 눈동자 똑같죠? 이따 집에 가실 때는 초롱초롱하게 빛나도록 해드릴 테니까 첫 시간에 내가 좀 땀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종부세다 그러면은 한 문제니까 또 이거는 간단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돼요. 한 바닥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 출발할까요?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과세 대상부터 공부합니다. 요것도 시험에 단골 메뉴죠. 해보죠. 과세 대상.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1차적으로 뭘 냅니까? 재산세를 내야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이 눈동자들 봐. 5개가 있다 하는 걸 뭐지 이러고 있어요. 자, 토지가 있고, 그 다음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선박이 있고, 항공기가 있었죠. 이 5개 재산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일부는 종부세도 내는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딱 2개가 있더라. 끝. 이러면 되죠. 하나는 토지분 종부세, 또 하나는 주택분 종부세가 되더라. 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일단 몇 개죠? 2개. 토지와 뭐가 된다? 주택. 토지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별도 합산 토지, 또 하나는 종합 합산 토지. 들어본 것 같아요? 별도 합산 토지는 사업용 토지를 얘기하고요. 종합 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놀리는 땅을 얘기하죠. 따라서 나대지, 잡종지, 투기 목적이죠. 종부세 냅니다. 종합 합산.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사업용 토지, 종부세 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개를 나눠줬죠? 3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건 종부세에서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개만 종부세 내면은 시험에 요게 나오죠. 과세 대상에 대한 것. 자, 과세 대상 중에서 종부세 토지가 제외가 되는 건 뭐가 있다?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안 낸다. 토지가 3개가 있어요. 뭐뭐 있다고 그랬죠?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는 어떤 땅들이라고 그랬죠?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 그럼 쉽게 결론 내요. 주변에 있는 농사 짓는 땅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것만 알아두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이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거용을 얘기합니다. 요건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죠. 주거용이라는 것은 집 주인이 먹고 자는 것을 주거용이라 생각하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주거용만 종부세 냅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제외가 되는 건 뭐가 있느냐? 사업용 주택. 사업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 종부세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러면 사업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임대주택이 있죠. 자, 임대주택, 내가 임대주택 사업자예요. 집이 4채가 있어요. 그럼 한 채는 주거용, 내 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하죠. 임대주택에는 집주인이 자요, 세입자가 자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거용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집주인이 매일 허구한 날 자면은 종부세 내야 돼요. 주거용이니까. 근데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자는 거죠. 남이 자는 것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있죠. 기숙사. 기숙사라든가 사원용 주택이 있죠. 그럼 기숙사는 누가 자죠? 그렇죠. 대표이사가 매일 자요? 아니죠. 종업원이 자죠. 남이 자면은 주거용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접근하면 아주 쉬워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 내도 그런 집이 있죠. 103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럼 가정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점심때 누가 거기서 잠을 자죠? 어린이들이 자잖아.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미분양주택. 내가 건설업자예요. 자, 건설업자인데 빌라 한 동을 지어서 분양하고 원룸 지어서 분양하고 이게 내 사업이에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내가 보유는 하지만 공실로 남아있겠죠. 집주인이 분양 안 됐다고 오늘은 102호 자고 내일은 102호 자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거용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지 내 들어갈 때 어린이집 나왔다. 이거 종부세 안 내는 거야. 기숙사 종부세 안 내는 거야. 임대주택 요거 종부세 안 내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별장이 있죠. 단골 메뉴죠. 별장이라는 것은 항상 주거용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말에 한 번씩, 휴가철에 한 번씩. 따라서 요 과세 대상 중에서 노란색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분류해 드린 거예요. 외우지 말고 토지와 주택이 종부세 과세가 되는데 토지 중에서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건 뭐가 있죠? 농지. 뭐가 있어요? 농지. 농지는 종부세 안 내요. 그 농지를 세련된 말로 뭐라고 그러죠? 분리과세 토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택은 더 쉬워요. 집주인이 항상 먹고 자는 주거용만 종부세 낸다. 사업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 종부세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많이 나옵니다. 이해가요? 해보죠.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해보죠. 납세 의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가 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기준 금액까지는 재산세만 내면 되고요.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뭘 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두 가지 세금이 중복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기준 금액까지는 뭐만 낸다? 재산세. 초과되면 뭘 낸다? 종부세.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기준 금액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럼 기준 금액은 별도 합산이다 그랬으면은 얼마 초과가 돼야 되느냐? 이해를 해요. 사업용이에요, 사업용. 별도 합산은 사업. 그럼 사업하려면 많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액수가 제일 큽니다. 요거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80억이에요. 80억까지는 뭐만 내면 돼요? 재산세. 초과되는 것만 뭘 내면 되죠? 종부세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80억. 근데 이 80억이 어떤 금액을 얘기하느냐?
바로 요것을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공시가격.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방세 배웠죠. 지방세에서 기준되는 금액을 뭐라고 표현했죠?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공시지가 들어봤죠? 요즘 현수막 많이 걸려 있죠? 봤어요? 오늘 집에 갔다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 2018년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봤어요? 그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공시가격 개념이 되겠죠. 공시지가, 지가, 땅값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더해서 공시가격이라는데, 종부세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부세라는 것은 항상 합산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합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별도 합산 토지가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구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구에도 5억짜리가 있더라.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하면 얼마가 되죠? 15억. 요 합산한 금액이 얼마 초과돼야 종부세 낸다? 80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명의로 된 별도 합산 토지가 있으면 이것들을 다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해서 기준금액이 얼마가 된다? 80억이 되죠. 합한다 그래서 별도 합산이라고 그러죠. 종합합산이다 그러면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놀리는 땅이니까, 놀리는 땅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따라서 금액이 적어요. 얼마 초과가 된다? 5억 초과가 돼요. 숫자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 주택. 주택이다 그러면 얼마 초과? 6억 초과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2주택자 이상을 얘기합니다. 집이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집이 하나뿐이 없다. 그럼 어떤 표현을 쓰느냐? 1세대. 뭐라고 그러죠? 1주택이라 얘기해요. 주택은요, 집을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집이 2채 이상이면은 그냥 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주택이라는 건 몇 주택 이상을 얘기하죠? 2주택 이상. 1주택은 무조건 어떤 표현을 쓰죠? 1세대 1주택. 그러면 한 가족이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착하죠.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 초과돼야 되느냐? 9억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착하다, 혜택을 주고, 2주택 이상은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쉬워요. 다 합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이 하나 있는데 5억짜리예요. 아들이 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냐? 4억짜리예요. 그럼 같은 집에서 살면은 1세대 뭐가 되는 거죠? 2주택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주택으로 봐서 일단 합산을 합니다. 합산하면 얼마가 되죠? 9억이죠. 그런데 한 가정이 집이 2채가 있다는 건 하나는 투기 목적이란 얘기죠. 따라서 불이익을 줘요. 그래서 6억까지는 뭘 내야 되죠? 재산세 내고, 초과되는 3억에 대해서 뭘 내야 되죠? 종부세 낸다는 얘기죠. 이게 주택의 개념이에요. 합산해서 얼마까지? 6억까지만 재산세 낸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볼게요. 아버지가 집이 하나 있어요. 9억. 하나뿐이 없어요. 한 세대에서 집이 하나만 있으니까 1세대 뭐가 되죠? 1주택. 1주택이죠. 그럼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합산한 금액이 얼마죠? 9억. 9억이면 뭐만 내면 되죠? 재산세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요 말 이해 가나요? 그 합산이라는 개념, 요거는 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걸 공시가격을 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는 재산세만 내요. 재산세가 싸니까.
그런데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6억까지만 재산세 내고 초과하는 건 종부세 내죠. 그러니까 똑같은 9억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은 혜택을 더 준다는 얘기죠. 요 말 이해가요? 3주택도 다 더해갖고 6억 기준이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만 얼마? 9억이 되죠. 만약에 이건 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얼마까지? 9억까지는 재산세, 1억은 종부세죠. 요거 아깝단 얘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런 경우에 대해선 종부세 피해 나갈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공동명의하면 5억, 5억으로 나눠줍니다. 요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가 돼요. 따로따로. 그럼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는 거. 각각 5억에 대한 것만 재산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세하는 방법은 요게 좋다는 거. 표정 보니까 우리 동네는 10억짜리 없어.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혹시나 사업을 하셔갖고 돈 많이 버셨을 때는 요런 절세 방법도 있다는 것. 한번 해보면 쉬워요. 자, 그래서 합산이라는 개념 이해 갑니까? 요거 알면 끝이에요. 그럼 요게 됐으면 요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죠. 과세 표준은 너무 쉬워요. 좀 전에 했던 거 나오죠. 80억만큼은 재산세만 내니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별도 합산 어떻게 하느냐?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줘라? 80억을 빼줘라. 그리고 이걸 다 내면 억울하니까 깎아주는 제도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죠. 해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뜻이 뭐가 되느냐? 2005년도에 종부세가 신설이 되면서 재산세 하나만 내던 분이 종부세까지 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저항이 심했죠. 그걸 달래려고 야야야 시장 경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깎아줄게 그때그때 따라. 근데 여태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가액은 항상 80% 적용이 됩니다. 몇 프로? 올해까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이제 내년부터는 못해도 100%로 개정이 될 겁니다. 깎아주는 게 없다는 게 보유세 강화 대책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없애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공부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처리하는 것은 재산세하고 뭐가 있다? 종부세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도 공시가격 합산해서 얼마 빼줘라? 5억. 이거에다 80%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얼마를 빼줘요? 6억. 여기다 80%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여러 개 있었죠. 종부세는 공부하기 쉽게 하려고 80%로 통일을 했습니다. 몇 프로? 다 80%예요. 그러면 재산세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면 재산세에서 나올 수가 있어서 세부담 상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나올 때 됐으니까. 자, 우리가 토지와 건축물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였었죠? 70. 오, 어느 분이 70% 그랬어. 대단하셔, 대단하셔.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건 세 단계로 나눴죠.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그래서 3억 이하는 일반적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이 대부분 이 정도가 많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 입장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100분의 얼마가 되죠? 105. 다음에는 100분의 얼마? 110. 다음에 100분의 얼마? 130. 세부담 상한은 종부세는 80%로 일정하니까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재산세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이 기억 못한 거 알고 중요한 거라서 핑계김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해보자.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아이고, 요게 뭐예요? 자, 요거에 대한 건 꼭 명심을, 요거 70%, 그렇죠? 100분의 얼마가 된다? 150이 되겠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아니라 세부담 상한. 요게 나올 때가 돼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요거는 세부담 상한. 요거는 뭐가 됩니까? NG. 공정시장 가액비율. 요거는 세부담 상한.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라서 짬뽕이 됐네요.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보죠. 세부담 상한.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얘는 토지 건축물은 70%고 그 다음 주택만 몇 프로? 60%. 그런데 얘는 다 몇 프로 일정? 80%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세부담 상한 좀 이따 나올 때 미리 할게요. 세부담 상한이다 그랬으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다 100분의 150. 재산세 하나뿐이 없어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건 이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딴 생각이 나죠 오늘? 여러분도 헷갈리죠? 그래요. 다 내 잘못이니까 다시 해드릴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80% 통일이지만 재산세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그랬죠? 70%고 주택은 몇 프로? 60%. 끝. 세부담 상한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주택은 6억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주택인데 얘는 6억이고 얘는 9억이면 형평성이 안 맞죠. 그래서 요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주택을 가진 분들 다 모이세요. 다 모였어요. 이 중에서 1주택만 가지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몇 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착한 분들이니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시가격에서 일단 3억을 빼줍니다. 3억은 1세대 1주택으로 받는 혜택이 되겠죠. 요걸 기초공제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 손 내리세요. 그러면 다 모든 분들은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죠. 그럼 주택은 항상 얼마 해줘야죠? 6억. 그래서 똑같이 6억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은 다 6억이에요. 다만 1세대 1주택 가진 사람만 특별하게 혜택을 얼마 해주는 거죠? 3억을 해주죠. 주택은 다 6억이에요. 그래 형평성이 맞죠. 다만 1세대 1주택인 분만 얼마를 먼저 빼준다? 3억. 그래서 9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곱하기 요 놈을 해주면 되겠죠. 요게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연달아 같이 공부하면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합산이 100억이다. 100억에서 80억 빼면 얼마죠? 20억에 80%니까 얼마죠? 과세 표준이 16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프로 깎아준다는 얘기죠? 20%뿐이 안 깎아주는 거예요. 자, 해보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세율이 나오죠. 세율이라는 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종부세는 항상 무슨 세율이냐? 초과 누진 세율이더라. 마지막 시간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요거 계산하는 거, 차등비례세율과 비교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종부세 누진세율은 숫자가 뭐냐? 누진세율. 과세 표준이 크기에 따라서 세율의 숫자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세율도 높고 금액이 적으면 세율도 낮고 그때 세율은 크기에 따라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달라지니까 일일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 개정이 될 때는 요 누진세율 숫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종부세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초과 누진 세율이다. 끝. 그러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럼 산출한 세금을 다 내면 부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17년 세금을 10,000원을 냈어요. 얼마 냈어요? 2018년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니까 1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10,000원 냈는데 올해 계산하니까 1억이 됐다. 다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바로 세 부담의 뭐가 되는 거죠? 상한제도가 된다는 얘기죠. 세부담의 상한은 뭐냐? 전년도 납부한 세금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산출이 됐을 때는 다 낼 필요 없다. 전년도 납부한 거에 대해서 얼마가 상한선이다? 100분의 150 하나뿐이 없어요. 따라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공부하기 쉬워요. 하나뿐이 없어요. 얼마? 100분의 150. 작년에 10,000원 냈으면 올해 1억 낼 필요 없이 10,000원에 대해서 얼마가 되죠? 100분의 150. 얼마가 상한선이 되죠? 15,000원만 내면 됩니다.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하나뿐이 없다고 그랬죠? 얼마죠? 100분의 150. 그런데 재산세는 다르죠? 자, 토지와 건축물은 얘랑 똑같아요. 얼마죠? 100분의 150. 그러나 주택만 몇 단계로 나눈다? 3단계.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105, 110, 130. 그건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재산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꾸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제도는 어디와 어디가 있어요? 재산세하고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만 있는 제도다. 자, 그 다음에 산출을 했으면 여기에서 빼주는 게 뭐가 있느냐?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죠. 세액공제라는 건 산출한 세금에서 빼준다 그래서 뭐가 돼요? 세액공제. 그러면 우리가 산출세액이 10,000원 나왔다. 세액공제가 1,000원이다. 그럼 뺀 나머지가 세금으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결정세액. 얘 몰라도 돼요. 얘는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해보죠. 세액공제. 이건 뭐냐 하면은 보세요. 2005년도에 종부세가 신설이 되면서 재산세만 냈던 분들이 모두 내게 됐죠? 종부세.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럼 도닥거리는 정책 중에 하나가 깎아줄게.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거 딸랑 20%만 안 돼 하니까 알았어 또 깎아줄게. 나온 게 세액공제죠.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 세액공제는 토지와 주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만 공제를 했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1세대 1주택.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이 동네가 다 뭐였었죠? 옛날에 이 동네가 다 뭐였어요? 논밭. 대한민국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강남도 여기가 옛날에 뭐였었죠? 다 논밭이에요. 아파트 문화가 서울에서 시작을 했을 때 잠실이 대대적으로 아파트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분들이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때는 평수도 옛날 평형으로 봐서 18평, 20평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로지 재주가 없어서 그 한 집에서만 3, 40년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꽤 되셨죠. 오로지 집 하나뿐이 없어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집 하나 갖고 있었더니 주변이 개발이 돼서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분들은 예금 잔고도 없어요. 연금 받아 생활합니다. 오로지 집값만 올라갔지 주머니에 들어온 돈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아서 대출을 받아서 종부세를 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꼬시는 거예요. 알았어. 1세대 1주택 가진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한 집에서 3, 40년 살고 다 낡아갖고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데 물도 새고, 이런 분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봐서 공제를 해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요건 뭐냐? 일단 연령, 나이 가지고 연령별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해보자. 연령별. 요거는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게 슬픈 얘기예요. 60세 이상 나이는 이해를 해요. 근데 쫀쫀하게 공부하기 편하게 하려고 10, 20, 30 이렇게 낸 거예요. 얼마나 쫀쫀해요. 성질이 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 또 꼬시려고 한 게 보유기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욕 단단히 먹었죠. 60세, 70세 되신 분들은 그 집에서만 3, 40년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보유기간별을 5년 이상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옆집에 보니까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6년 전에 들어왔는데도 공제는 나랑 똑같이 받는다 이게. 나는 혼자서 60세 넘도록 30년간 살았는데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한 30년 이상 해서 뭐 50% 이러면 괜찮죠. 5년 이상이 뭐예요? 나이는 이렇게 정해놓고 조화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표정이 어쩌라고 하는 표정에 억울하다는 얘기죠. 요거 한 30년 하고 50%, 그 다음에 40년 이상 70% 이렇게 하면 욕이락도 안 먹는데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어르신들은 3, 40년 살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어떻게 했냐 10, 20 요거랑 똑같이 했어요. 욕 뒤지게 먹고서 곱빼기 20%, 40%로 그나마 바뀐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야 그럼 옆집하고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그 사람도 6년 됐고 그 사람도 60세 이상인 사람이 6년 전에 이사 왔고 난 30년 동안 살았는데 똑같이 하니까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달래려고 알았어 그럼 요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해 줄게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까지가 역사 끝이에요. 지금까지 요게 끝까지 나왔던 거죠. 그럼 요건 시험에 나올 때는 뭐냐? 숫자만 나와요. 계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뭐냐? 요거죠. 60세 이상 5년 이상 요걸 앞에 집어넣어요. 65세고 6년 보유했고 그 다음 토지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뭐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1세대 1주택 주택 노 1세대 1주택자만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 나이만 앞에 본다는 얘기죠. 뒤에가 뭔지는 신경도 안 쓰죠. 그리고 토지 함정 쑥 집어넣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제 혜택이다 그러면 토지와 주택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만 혜택을 준다?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잠시를 생각하고 젊었을 때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집 하나 갖고 사신 분들만 혜택을 주려고. 요걸 따라해봐요. 세액공제. 말 이해 가나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됐다. 이제 결정이 됐으면 어디가 되느냐? 납세지가 어디가 되느냐?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거니까 소재지가 되는 거고, 오늘 배우는 국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이 있어요.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재산세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만은 종부세는 1일부터 15일까지다. 왜 얘만 일찍 걷는다고 그랬죠? 12월 달이 송년회 돈들 많이 쓰니까 돈 쓰기 전에 걷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지서. 고지서는 언제까지 보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 날짜가 납기 개시일이에요. 그럼 납기 개시일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며칠 전? 그럼 요거의 전이니까 11월 한 25, 6일경까지는 와야 되겠죠. 며칠 전? 5일 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납기 개시 5일 전. 그러면 11월 25일까지는 고지서 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납부기간이 이때 나와 있죠? 원칙은 뭐가 되느냐? 원칙은
때 되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서 날라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 정부부가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해보죠. 정부부가. 정부에서 때 되면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재산세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지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금액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고지서가 11월 25일 날 왔는데 1억을 내래요. 나는 여기에 승복을 못해요. 모르면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뭐 해도 된다?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11월 25일까지 고지서 날라왔어요. 5일 전까지.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요때 돈을 내든가 아니면 요때 내가 따로 신고를 한다든가. 기간은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해도 되고 따로 야 이거 틀렸어. 무슨 1억이야. 내 거 5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내가 신고납부도 선택을 할 수 있다. 양다리 걸쳤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 다음에 요것은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조건이 있죠.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고지서가 11월 25일 날까지 왔겠죠. 얘가 1억 내래요. 야, 나 1억 돈 없어. 한꺼번에 못 내? 두 번에 나눠 낼게. 뭐가 되죠? 분할납부 신청을 하죠. 그럼 납부할 세금이 얼마 초과될 때? 500만 원 초과될 때.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재산세와 같이 500만 원 초과인데 요 날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900만 원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그럼 12월 15일 날 얼마 내야 돼요? 500만 원 내고 요 날로부터 2개월이니까 1월, 2월, 2월 15일 날 얼마 내면 되죠? 400만 원 내면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날짜가 재산세는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종부세는 15일로부터 2개월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날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눈 표정들이 조금 낮았는데 아직까지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부세를 내면 종부세 쫓아다니는 부가세가 있죠. 종부세 부자들이구나. 그럼 좋은 일에 돈 좀 내놔라.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내야 됩니다. 끝. 요게 한바닥에. 요것만 공부하면 이 안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정리를 잘 해드린 것 같지 않나요? 요거 해서 한 장 찍어 갖고 하면 무조건 이거는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그냥 보너스 먹고 들어가요. 표정들이 딸랑 한 문제? 16개 중에서 잠깐 배워서 한 문제만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글씨가 커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면은 분량이 확 줄어들 겁니다. 이게 종부세. 자, 마무리 하나만 더 할게요. 마무리. 그러면 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속에는 결국 복습이에요. 두 가지 세금이 합친 거죠. 하나는 토지분, 또 하나는 뭐가 되죠? 주택분. 토지분 속에는 두 가지, 별도 합산 토지분, 종합 합산 토지분. 그죠? 그럼 따져봐요. 계산은 따로따로 해요. 얘 따로 해서 합친 게 토지분 종부세예요. 요놈 더한 게 종부세. 몇 장의 고지서로 나가죠? 한 장의 고지서. 인세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고지서 속에는 몇 가지 종부세가 포함된 거죠? 두 가지. 토지분, 주택분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이걸 받아보셨으면 금방 아실 텐데 빨리 돈 버시는 분 길뿐이 없다는 얘기죠. 요거 하나 했으면 종부세 몇 조까지에 대한 내용이냐 그러면 쭉 봐서 250조까지입니다. 페이지가 굉장히 긴데 일일이 공부하지 말라고 정리해 드린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한번 해보죠. 종합부동산세,
251쪽부터 257쪽까지 10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259쪽 나와 있죠. 소득세법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요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4번 만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공시하고 세법하고 분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기본서 과정에서는 2월 달에 설명한 내용은 빼고, 오케이? 표정이 나 요번에 새로 왔는데 괜찮아요. 요약해 다시 할 거. 그래서 2월 달에 했던 소득세 총설하고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게 275쪽까지가 그 범위는 2월 달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제가 분량이 큰데 문제는 하나뿐이 안 나오거든요. 따라서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요약집에서 또 해드릴까 해요. 괜찮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나머지 277쪽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위주로 나갑니다.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죠? 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분량이 크죠? 그래서 시험에 이번에 나올 것만 압축 요약 강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어제 저녁에는 요거 치워도 되나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고생하지 않았어요? 세법 책 찾느라고. 2주간 어디 있었나 책 찾느라고. 안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저 세법 책은 근처 컵라면 높일 때, 덮을 때 쓰도록 주변에 놔둬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주 동안의 세법 책 이렇게 한번 펼치기라도 한번 해봤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봐요. 이 인원 중에서 지금 4분이 손 들었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제가 시험 보러 가나? 대신에 요약해드린 건 공부하세요. 자, 277쪽에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공부하자고 그랬죠. 자, 보세요. 모든 조세는 7토막으로 나누자고 그랬죠. 7토막이 뭐냐? 첫째, 양도소득세가 뭐냐? 두 번째, 과세 대상은 어떤 게 있느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되냐? 과세 표준. 그 다음 세율은 몇 프로냐? 여기서 공식이 하나 나오겠죠? 공식 하나 해볼까요? 시작. 이거는 다 하셔요. 그죠? 시험과 별로 큰 비중도 없는데 이거는 다 외워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럴까요? 그죠? 요거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오늘 포인트. 그럼 이런 것들 중에서 비과세되는 거, 빠져나가는 거 뭐가 있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징수하느냐? 요 7가지의 메뉴는요, 모든 조세가 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외우시라고 매번 강의 때마다 요 7토막 해주는 거예요, 순서를. 그럼 나중에 여러분 외우게 돼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주 틀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개가 추가되는데 모든 건 7단위예요. 그런데 취득세 양도, 사고 팔 때는 2개가 추가되죠. 뭐냐 하면은 취득세 보죠. 취득세는 내가 신고해야 되죠. 눈동자 흔들려 질문 안 할 건데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 내가 신고해야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죠? 얼마나 많이 했게 이거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럼 60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그 취득일을 뭐라고 배웠죠? 취득시기. 이거 취득시기. 그렇죠? 양도에서도 똑같습니다. 양도에서도 양도일을 언제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시기, 양도에서는 뭐가 되죠? 양도시기. 근데 여기는 같이 공부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있어, 이분하고. 그럼
내가 오늘이 양도일이면 상대방 사장님은 언제가 취득일이죠? 오늘이 취득일이죠. 따라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보유 기간이 뭘까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 기간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 취득세에서는 취득의 개념, 취득의 범위를 배웠어요. 취득은 둘로 나누죠.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간주 취득이 있어요. 미치겠네. 그럼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양도의 개념이 있어요. 양도의 개념은 범위를 얘기합니다. 요거 뭐냐? 양도로 볼 수 있느냐, 양도가 아니냐, 요거 나누는 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요것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만 2개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다 7개 토막으로 나누면 됩니다. 끝. 그러면 분석을 해보죠. 여기에서 5문제가 나왔는데 개별 문제로, 개별 문제는 요거 하나 잡아서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나온 게 4문제예요. 개별 문제는 연속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4개 빼버릴 거예요. 그 다음 종합 문제로 1문제 나옵니다. 2번도 크게 틀리잖아요. 종합 문제는 뭐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갖고 여기서 하나, 지문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게 종합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합 문제는 연속 출제 가능하죠. 왜냐면 각 메뉴에서 하나씩만 뺀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개별 문제가 4문제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개별 문제에 관한 거 출제됐던 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번 시험에 연속 출제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줄여들어도 안 하면 어떡하라고? 그럼 여기서 미리 설명을 할게요. 자, 미리 설명. 미리 설명하면 재미가 없겠다, 그죠? 하나씩 해나가면서 할게요. 안 그러면 그 시간에 딴짓 하실까봐. 그래서 항상 제 반은 그래요. 그냥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메뉴를 짜드릴 테니까 밥상을 발로 차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아까 종부세처럼 정리해드릴게. 자, 그럼 277쪽에 요것도 밑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 맨 밑에 박스에 관한 게 바로 특징입니다. 특징은 소득세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할게요. 자, 요겁니다. 특징 뭐가 있냐? 첫째,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인세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란 얘기죠. 그럼 납세지가 또 나오겠죠?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요? 주소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따지면 되죠. 국세니까 세무서랑 상대하는 거고, 인세니까 주소지 관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다. 이건 뭐 엄청 중요한 건데 요거죠. 등록면허세만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형식주의고 나머지는 다 사실주의예요. 이 말은 뭐냐? 실무에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도 그렇고. 뭐냐? 농지로 돼 있어요.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면은 농사를 지어야 농지로 보는 거예요. 내가 3년 전부터 농사 안 짓고 있어요. 잡초가 무성해요. 요거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경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만약에 농지지만은 양도일 현재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농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사실주의예요. 그럼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면 세금이 싼데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뭘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잡종지예요. 나대지예요. 세금이 비싸단 얘기죠.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라는 것은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주택은 반드시 주거를 해야 되죠. 자, 농지 아까 얘기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저 외곽에 보면은 옛날 주택에서 보리밥집 하는 데들 있죠. 오리집 하는 데 있죠. 이거는 주거용이지만은 주택이지만 주거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죠. 얘는 양도할 때 되면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걸로? 건물로서 사업용 건물로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주택은 싼데 건축물은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주의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꼭.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뭘 해야 되죠? 신고납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세율도 있습니다. 세율은 세법에 두 개뿐이 안 배워요. 차등 비례세율하고 초과 누진세율. 차등 비례세율은 뭐예요? 재산세처럼 세율이 일정한 거. 재산세에서 농지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그랬죠? 몇 프로라고 그랬죠? 농지 007. 표정들이 왜 이래? 사치성이면 몇 프로? 그래 그거예요. 그건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007, 02, 4%. 표정들이 언제 배웠어? 이러면 갑자기 확 더워졌어요. 초과 누진세율은 금액 크기에 따라 세율이 변하니까 얘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그냥 알아두세요. 요거는 이따가 설명 다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득세법하고 똑같고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잘 보세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첫째, 개인이 양도해야 돼요. 누가 양도해야 돼요? 법인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뭘 냅니까? 법인세 낸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상으로 유상 이전을 해야 된다. 무슨 이전이죠? 유상 이전, 돈 받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상 이전이면 양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증여세, 상속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일시적인 양도만 해당이 된다는 것. 요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양도해야 되죠? 개인이. 그 다음 무슨 이전? 유상 이전. 양도 행위가 반복적이 아니라 뭐가 되죠? 일시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따져봐요. 여러분이 오늘 현재까지 인생에 있어서 집을 몇 번이나 사고 팔았나 계산해보죠. 한 번 사기만 하고 판매를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 있고 또는 한 번도 못 사본 분들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팔면 일시적인 양도예요. 그럼 양도소득세 내죠. 그럼 뭐가 나오냐? 반복적인 양도는 뭐냐? 반복적인 양도는 양도가 내 사업이에요. 부동산업을 한다는 얘기죠. 자, 집 하나 샀다 어제 팔고 땅 팔고 못 팔고 사고 팔고. 반복적인 것은 무슨 소득이 되는 거죠?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한 달에도 두세 번씩 팔고 그래요?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처럼 개인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것만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내 사업이란 얘기죠. 따라서 무슨 소득? 사업소득. 나중에 종합소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요거죠.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거. 요건 뭐냐? 등기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거죠. 등기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무허가 건물도 세금 내야 되고 미등기 건물도 세금 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서 미등기다 그러면 왠지 안 낼 것 같은 착각이 든다는 얘기죠. 미등기 많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국내 국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걸 팔아도 세금 내야 되고 미국에 있는 내 집을 팔아도 세금 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 여부와 관련이 없고 국내 소재, 국외 소주, 소주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하지만 외국의 소재 부동산은 과세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시험 보러 가서는 외국의 걸 몰래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엄청나게 요거 중요한 겁니다. 양도소득세의 엑기스예요. 시험에 나오는 게 뻔해요.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문제 한번 출제할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개인이 뭘로 나와요?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렵게 대답해? 유상인데 뭘로 나와요? 일시적인데 뭘로 나와요? 등기인데 미등기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내만 나오고 국외는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엑기스예요.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277쪽에 나와 있는 박스에 대한 내용이죠. 이건 밑줄 안 쳐드려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278쪽에 특징 굵은 것만 하고 그 다음 쉬는 시간 같죠? 1번 누가 양도해야 된다 특징. 2번 열거된 과세 대상이어만 된다. 좀 이따 할 거고요. 3번 유상으로 이전해야 된다. 괄호 2번의 밑줄 무상이전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무상이전이 종합문제 지문 하나로 나온 게 무상이전이에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왔냐? 종합문제 지문이 무상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78쪽에 4번 사업소득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골치 아픕니다. 요거예요. 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이란 얘기죠. 따라서 양도행위가 반복적인 양도는 양도소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바로 그걸 설명한 거죠. 시험에는 사업소득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사업소득이 아니니까 양도소득세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해보자. 반복적인 양도. 반복적인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무슨 과세 한다고 그랬죠? 분류과세. 6번 개인단위. 7번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항상 언제가 되느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 배웠던 내용. 8번 납세 의무자가 뭘 해야 됩니까?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끝.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양도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특징에 관해서 됐고요. 두 번째 280조 과세 대상. 요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